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집합의 연산 중 우선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배울게. 합집합이라는 말은 그냥 합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그래. 속한다는 말은 뭐야? 원소를 얘기하지. 그래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 A의 원소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기호로는 자 중간에 U자처럼 생긴 기호를 사용하는데 읽을 때는 A 합집합 B 이렇게 읽어. 자 앞으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가 순수한 A라고 그래. A만 들어가 있는 부분 순수한 A 원소가 되고 이게 겹치는 구간 A의 원소가 돼도 되고 B의 원소가 되는 요 부분이 돼도 되고 요 부분 순수한 B 자 순수한 B가 돼도 된다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A 합이라는 얘기는 A의 원소가 돼도 되고 그리고 B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 뜻이야. 자 얘를 조건식으로 나타내면 A 합이라고 읽어주고 자 X는 A의 원소가 되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이렇게 또는이야. 그리고 뭐가 돼? B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자 교집합이라는 말은 뭐냐? 겹친다, 교차한다 이 뜻이야. A의 원소에 속하고 B의 원소에 속하는 모든 원소. 그러니까 A의 원소가 돼도 되고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가 되는 즉 겹치는 구간을 얘기하지. 그래서 그림에서 나타내는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알겠지? 얘를 조건식법으로 나타내면 자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되느냐? A 교집합 B 이렇게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조건식법 어떻게 되느냐? 자 X바 X는 A의 원소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드가 자 그리고야 그리고 X는 어디? B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서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로서 자 우리가 대수에서 서로서는 말 그대로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서로서라고 하지. 집합에서 서로서라는 말은 공통된 원수가 하나도 없을 때 자 공통된 원수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서로서라 그런단 말이야. 이게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겹치는 구간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A, B는 서로서라고 해.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게 서로 하나도 없는 관계 알겠지? 요런 관계가 우리가 서로서로 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 해볼게. 자 A집합은 집합 자 1, 2, 3이 있고 자 B집합은 집합 2, 3, 4, 5가 있어. 자 여기에 겹치는 원소가 존재하지. 뭐가 있어? 자 2와 3이지. 그래서 교집합은 집합 2, 3이 되는 거야. 자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 모두 쓰는 거.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그럼 여기 1, 2, 3을 모두 쓰지. 근데 여기에 2, 3이 있지. 집합은 중복되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2, 3은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1, 2, 3 쓴 다음에 자 A 없는 4, 5만 이렇게 따로 더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림을 나타내면 요런 그림. 자 순수한 A 교집합에 일단 뭐가 있어? 이렇게 교집합에는 2, 3이 있는 거지. 그럼 요 순수한 A에는 뭐가 있어? 여기 있는 2만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2만 이렇게 오고 자 순수한 B에는 뭐가 있을까? 순수한 B에는 4호가 있겠지. 이렇게 4, 5만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밑에 집합 보면 A집합에는 집합 1, 2, 3이 있고 B집합에는 집합 2, 4, 6이 있어. 근데 겹치는 원수 하나도 없지. 그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겹치는 원수가 없다고. 그지? 그래서 A 교호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A, B는 서로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자, 참고로 자, 합집합은 뭐냐? 자, 합치다 보니까 원소가 많은 쪽이 나오고 교집합은 뭐야? 원소가 작은 쪽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얘기가 뭐냐? A집합과 공집합을 합치면 공집합으로는 원소가 없고 A집합으로 또 원소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원소가 많은 쪽 A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교집합은 반대로 뭐야? 공통되다 보니까 원소가 적은 쪽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지. 겹치는 게 없겠지? A 합 B는
그냥 A랑 A를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올 것이고 A 교 B도 당연히 A가 나오겠지. 자, 3번이 이게 중요한데 자, 잘 봐. 자, 합은 원소가 많은 쪽, 교는 원소가 적은 쪽이 나온다 그랬지. 자, A 교 B랑 응? A랑 어디가 원소가 많겠어? 당연히 A가 많겠지. 그래서 A 교 B랑 A에 합집합을 하면 원소가 많은 쪽인 A가 나온다는 원리야. 알겠지?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자 봐봐. A라는 집합과 잠깐만 이거 A지. 그지? 요 A 교 B. 자, A 교 B는 이 그림이 되겠지. 그지? 그 두 개를 말아 합쳐라.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A가 잡히는 거지. 그지? 이런 사실할 수 있다고. 이게 말 그대로 흡수된다 해가지고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두 번째 것도 볼까? 자, A라는 집합과 A 합 B의 공통된 거. 교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A 집합과 A 합 B의 많은 쪽은 어디야? A 합 B가 많겠지. 근데 교는 뭐가 나오고 작은 쪽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작은 게 A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요걸 그림을 그려보면 자, A 집합은 얘가 될 것이고. 그지? A 합 B는 요 전체가 되겠지. 얘 두 개의 뭐야? 겹치는 거. 공통된 거는 뭐야? 그냥 A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요게 바로 뭐다?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해. 나중에 이제 분배법칙과 헷갈리면 안 돼. 이 흡수법칙은 집합이 두 개 나온단 말이야. A하고 B. 알겠지? 요 기억하고. 자, 세 번째 연산. 여집합과 차집합. 여는 뭐냐? 바깥여자를 얘기해. 바깥여자. 알겠지? 참고로. 자, 우선 전체 집합을 배우자고. 전체 집합은 뭐냐? 집합 중에 가장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집합 중에 가장 큰 집합. 그 처음에 집합을 뭐라 그런다? 가장 큰 집합.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해. 그 기호로는 뭐야? 이렇게 U를 쓴단 말이야. U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 해가지고 이 U자를 딴 거야. 전체. 이렇게. 자, 여집합. 아까 얘기한 대로 바깥여자. 그러니까 그 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집합은 말 그대로 뭐야? 자, A에 속하지 않는 A 여집합이라는 것은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를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해. 알겠지?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자,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그 집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아니다의 기준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항상 여집합이 나올 때는 U가 같이 따라다녀야 돼. 꼭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U가 나와야 돼. 내가 아닌 사람 하면은 말 그대로 뭐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되지만, 그제? 더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아닌 사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 그제? 그래서 꼭 뭐가 따라다녀야 돼? U라는 집합이 같이 동반돼야 돼. 그래서 A의 U집합은 꼭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집합이 같이 나오고 A가 아닌 거. 그래서 A가 아닌 것은 그림에서 보면 요 바깥쪽이 되겠지. 요게 바로 뭐가 돼?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건지식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빗금칭 부분의 원소는 U의 원소는 돼야 되는데 A 원소가 아닌 거지. U의 원소이고 A 원소 아니다. 이게 바로 조건지식법이야.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이렇게 C라고 쓰는데 C의 약자는 컴플리먼트 해가지고 요 C를 딴 거야. 제외되다, 아니다, 바깥쪽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X바. X는 U의 원소고 그리고 그제? X는 A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집합이 나올 때는 꼭 U라는 집합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사실 꼭 알아놓도록 해. 자, 차집합. 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A 빼기 B라는 얘기는 그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A 집합에서 P를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원소는 어디만 있겠어? 요 파란 부분, 요 빗금친 부분에 원소가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A 원소지. A 원소는 돼야 되는데 어디는 되면 안 돼. 여기 있는 요 빗금친 부분. 여기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요 부분은 B의 원소도 되는 거지. 그래서 A 원소는 되는데 B의 원소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조건지식법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
x는 a 원소는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냥 빼는 거야, 빼는 거. 차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어떻게 돼? a 빼기 b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b 빼기 a는 어딜까? b 빼기 a는, 자, 여기 있네, 그림에서 b에서 뭘 빼는 거야? a를 뺀단 말이야. b에서 a를 빼기 때문에 요 b금 친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자, 요 부분은 순수한 a라 그럴 거야. a 빼기 b를 하면 순수한 ab가 남고, b 빼기 a를 하면 순수한 b가 남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두 개는 같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성질을 알아볼까? a랑 u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 일단 기본적으로 u가 나오겠지. u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합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원소가 많은 쪽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u가 제일 원소가 많기 때문에 u가 나올 것이고, A 교집합 u는 교집합 원소가 작은 쪽이 나오니까 당연히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오겠지. 자, 예를 들어서, 자,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자. U라는 집합은 네모로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U, 얘 원소가 1부터 7까지가 있고, A의 원소는 1, 2, 3, 4, B의 원소는 1, 3, 6이 있어. 그럼 먼저 교집합부터 따져보자. 교집합은 뭐가 있어, 이렇게. 1과 3이 있겠지. 그래서 중간에 여기 1과 이렇게 3을 넣고, 그러면 순수한 A, 남는 거에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 있는 2와 4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순수한 B에는 뭐 있겠어? 자, 6만 있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1부터 7 중에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7이지, 이렇게. 그럼 7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아, 5도 있구나. 5랑 7을 어디에? 바깥쪽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A가 아닌 거. 자, 첫 번째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건 어디를 얘기해? A를 제외한 요 바깥 부분을 얘기하지. 이렇게. 그지? 요 바깥 부분에 뭐가 있어? 5, 6, 7이 있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그럼 B가 아닌 건 B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지. 요 B의 바깥 부분. 그지? 그러면 1, 3, 6이 아닌 게 뭐 있어? 2, 4, 5, 7이 있겠지. 그 다음에 A 빼기 B는 순수한 A를 얘기하지. 순수한 A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하지. 그래서 집합 2사가 될 것이고. 순수한 B는, 그지? B 빼기 A는 순수한 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6만 되겠지. 이렇게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풀면 쉬워. 근데 굳이 벤 다이그램 그리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요 조건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A 빼기 B만 해볼까? 자, A에서 B를 빼면 이렇게, 그지? 공통된 거는 빠져나간단 말이야. 1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3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뭐만 남아? 2, 4만 남겠지. 그래서 집합 2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반대로 B 빼기 A를 하면, 자, B에서 A를 빼나가는 거야. 그러면 1이 빠져나가지. 3도 이렇게 빠져나가지. 남는 게 뭐가 남아? 6.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는 거야.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중요한 법칙 세 가지를 배울 거야. 먼저 교환 법칙. 교환. 그냥 A 합 B나 B 합 A는 당연히 같겠지. 그죠? A랑 B랑 합치란 말이랑 B랑 A랑 합치란 말은 같겠지.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A 교 B와 B 교 A는 당연히 같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점 봐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자, 분배법칙이 중요한데, 자, 연산이 결합법칙 어때요? 이렇게 같이, 어? 얘랑 같이, 그제? 그래, 결합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연산이 같으면 그냥 앞에 거 먼저 두 개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앞에 거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교집합도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앞에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계산하나, B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계산하나, 어차피 같다. 이게 바로 뭐야? 결합법칙이야. 그럼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한다. 근데 자, 연산이 달라. 자, 봐봐. 얘는 교야. 그제?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합이지. 이렇게 연산이 다르단 말이야.
이때 쓰는 게 바로 뭐야? 분배 법칙이란 말이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돼. A 교 B,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중간에 합집합 쓰고, 그 다음에 또 A 교 C. 이렇게. 알겠지? 자, 반대로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괄호가 두 개 있잖아. 오른쪽에, 그지? 자, 근데 공통되게 이렇게 A 교 B가 있고, 요 A 교 C가 있지. 근데 공통된 게 뭐가 있어? A 교가 있지. 여기 A 교가 있지. 그럼 A 교를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묶어내는 거. 그럼 남는 게 뭐라마? B가 남고, 그지? 여기는 뭐야? C가 남지. 중간에 뭐야? 합. 그래서 A 교로 묶어내면 B 남고 C 남고 중간에 합. 이렇게 또 할 줄 알아야 돼.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교잖아. 연산이 달라. 이때 쓰는 게 뭐야? 분배. A 합집합 B. 그 다음에 중간에 교 쓴 다음에 A 합집합 C. 이렇게. 알겠지? 다시. 연산이 이렇게 다르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요거 쓰는 거지? 여기 중간에 이렇게 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A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자, 거꾸로 해석하면, 자, A 합이 존재하지, 여기도. 여기도 A 합이 존재하지. 그럼 A 합이 밖으로 묶어내면 남는 것들 써주면 되지. 여기에 B가 남고 중간에 교 쓴 다음에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랑 조금 전에 했던 요 흡수 법칙이랑 어때? 자, 탈락. 어떤 차이가 있어? 여기가 합이고 얘는 교잖아. 그제?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분배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제? 근데 얘는 분배가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집합이 몇 개야? 자, A, B 두 개의 집합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는 집합이 몇 개야? 여기는 세 개야. 알겠지? 이렇게 집합이 세 개일 때 쓰는 게 분배 법칙이야. 두 개일 때는 흡수 법칙이야. 연산이 다르더라도. 자, 집합의 모든 증명은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 이거 하나만 해볼게. 자, A 집합을 나타내면 이 그림이 되지. 됐어? 그다음 B 합 C를 나타내면 자, 요 그림이 돼. 얘 두 개의 뭐야? 공통된 거. 그러면 색칠의 공통된 부분 어디야? 요 부분이 되겠지. 요 부분. 그지? 그게 바로 얘란 말이야. 알겠지? 자, 왼쪽은 자, 요 그림이 그리죠. 그럼 오른쪽도 해볼까? 자, A 교 B야. A 교 B는 요 그림이지. 그 다음에 A 교 C야. 자, 요 그림이지. 두 개를 뭐 하라? 합치라는 얘기지.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 자, 요런 그림이 그리지. 그림으로 두 개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같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뭐 증명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보면 다 성립해. 아래도 마찬가지고.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 자, 천천히 볼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A 합 A는 뭐야? A랑 A랑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A 교 A도 A가 나올 것이고. 그지? 두 번째, A란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올 것이고. 그지? A란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공통된 거는 당연히 없으니까 공집합이 나올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A란 집합과 제일 큰 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큰 U가 나올 것이고. A와 U의 공통된 거는 당연히 A가 나올 것이고. 자, 네 번째. A랑 A가 아닌 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랑 내가 아닌 걸 모두 합치면 뭐가 돼? 전체가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러니까 나랑 내가 아닌 거에 공통된 거.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U의 가장 큰 집합이 U잖아. U가 아닌 건 당연히 뭐야?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아닌 것은 뭐야? 반대로 U. 알겠지?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에 또 아닌 거는 뭐야? 자기 자신이 되겠지. 이걸 부정법칙이라고 그래. 참고로. 그지?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그림에서 밑에 거 이용해 볼게. 자, A의 여집합은 얘지.
요 빨간색이 바로 뭐야? 요게 A의 여집합이지. 요 빨간색의 다시 아닌 건 어디야? 다시 요 안에가 되잖아. 그지? 요런 원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아. 요게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 차집합의 성질에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차는 교여로 바뀐다는 거야. 알겠지?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는 교여.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봐봐.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게 벤 다이그램으로 무조건 증명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A 빼기 B는 뭐야? 아까 순수한 A였지. 순수한 A란 말이야. 자, 얘랑 자, 요거 A와 요거지. 그지? B의 여집합. 요거지. 두 개의 겹치는 건 어디야? 겹치는 부분. 두 부분이 겹치는 거는 얘랑 얘의 겹치는 건 어디야? 요 순수한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 차는 뭘로 바뀐다? 교요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도 아까 봐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 나랑 내가 아닌 거에 겹치는 거는 당연히 없지. 그럼 공집합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교요는 뭘로 바뀌어? 빼기로 바뀌지. 그래서 A 빼기 A는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A에서 A 빼면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요거는 상식적으로 풀어내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밑에 거. 자, A가 B에 포함될 때, 자, 요 그림이 되겠지? 오른쪽 그림. 자, A 교 B는, 자, A가 B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제? 교는 작은 게 나오지.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은 거는, 원소가 작은 쪽은 여기 A가 원소가 적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교는 뭐가 나와? 작은 거, A가 나오고, 반대로 합은 원소가 많은 게 나오지. 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큰 게 B기 때문에 이렇게 B가 나오는 사실. 알겠지?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없겠지. 당연히 공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A 교는 뭐가 돼? 교연은 차로 바뀌지. 얘는 A 빼기 B와 같은 말이지. 그 A 빼기 B는 조금 전에 했지만 공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자 중요한 사실 요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야. 요 꼭 기억하도록 해. 자 A가 B에 포함되면 A여, B여. 이렇게 여여를 붙이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야. 요게. 그게 바로 요 내용이야. 자, A가 B에 포함되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사실. 자, 이게 증명은 그림으로 가능하지. 자, A가 B에 포함되지. 자, 그러면 A의 여는 어디야? B끔 쳐볼게요. 이렇게. 자, 요게 A 여지. 그제? 자, B의 여는 어디야? 이렇게 되지. 그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B의 여가 초록색이, 응? 빨간색, A 여에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초록색을 덮어버리지.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자, A가 B에 포함되면 여 붙이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사실. 알겠지? 자, 요거는 공식이 아니야. 그냥 식으로 나타내면 돼. 봐봐. 자, 요거 B의 여집합이지.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해야 돼. 자, 요 차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 교요로 바뀐다고 그랬지. 교집합,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차는 뭘로 바뀌어? 교여로. 자, 그러면 여집합은 다시 뭐가 되는데? 자기 A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B라는 집합에서 교집합, B에 의해서 교집합, A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요걸 다시 쓰면 차례 바꿔도 되지. 교환법칙은.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보면 되고, 자, 교연은 뭘로 바뀌어? 차로 바뀌지. A 빼기 B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 6번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얘를 식을 간단하면
A 빼기 B로 바뀐다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뭐가 돼? 공집합이 되는 사실 조금 전에 배웠지. 자, 요 식을 바꾸는 연습은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자, 여기서 좀 연습 좀 해볼까? 먼저. 자, 첫 번째. 나랑 내가 아닌 거에 공통된 거 없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교인원 빼기로 바뀌니까 자, A 빼기 A는 당연히 뭐가 돼? 공집합. 그죠? 두 번째. 자, 차는 뭘로 바뀌어? 교 뒤에 있는 집합의 여로 바뀌지.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U라는 집합에서 그지? 여의 여는 뭐야? 다시 A가 되는 거지. 그 U랑 A랑 공통된 거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지. 그래서 A 이렇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자, 여는 뭘로 바뀌어? 그냥 A가 되는 거지. A와 U의 교는 당연히 A 맞는 것이고. 자, 차는 뭘로 교여는 뭘로 바뀌어? 차로 바뀌지. 얘는 B 빼기 A 이렇게 맞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5번. 자, 연산이 다르지. 그지? 근데 집합이 몇 개야? 이렇게 A, B 두 개지. 이때 쓰는 게 뭐야? 흡수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지? 근데 자, 요 A 교 B 집합이랑 A 집합에 그지? 모두 합치면 자, 합은 큰 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B가 아니라 뭐 A가 되겠지.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어. 자, A 집합이랑 응? A 교 B 요거잖아. 그지? 그걸 모두 합치면 당연히 뭐가 돼? A가 되겠지.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지? 연산이 다를 때 쓰는 게 뭐야? 집합이 두 개면 흡수 법칙. 집합이 A, B, C 세 개면 분배 법칙. 이렇게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자, 봐봐. A 합 B가 있어. 요 바깥쪽에 여가 있어. 얘는 분배로 생각해봐. 분배. 이렇게 A에도 분배해주고, 이렇게 B에도 분배가 간다고 생각해봐. 여가. 그러면 A 여, B 여가 되는데, 교는 뭐가 돼? 반대로 합으로 바뀌고, 자, 밑에 있는 거 보자. 여가 이렇게 분배가 돼. 이렇게. A에도 분배가 되고, B에도 분배가 돼. 근데 반대로 교는 뭘로 바뀌어? 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여가 있잖아. 그지? 그럼 여를 바깥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 중간에 교는 뭘로 바뀌어? 합으로. 또, 여가 있어. 그지? 그러면 여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합이 뭘로 바뀌어? 이렇게 교로 바뀌는 거.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해. 이것도 그림으로 증명이 가능해. 자, 하나 해볼게. 자, 요 그림. 자, A 합 B의 여집합은 요 그림을 얘기하지. 그죠? 합의 바깥쪽 부분.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요 그림이 되고 B의 여집합은 요 그림이 되지. 두 개를 말아 이렇게 합치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그림을 합치면 어떻게 돼? 두 개를 그림 합치면 합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거지. 두 개의 공통된 부분 어디야? 요 바깥쪽 요 두 개의 요 교집합 그제 겹치는 부분 어디야? 바깥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하고 어때? 똑같은 그림 그리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제 집합들을 다 배웠어. 그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더 모르가는 법칙, 흡수법칙, 뭐 부등법칙, 요런 법칙들을 배웠잖아. 그제? 요 법칙들을 이용해서, 그제? 자, 식을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배워야 돼. 알겠지? 보통 이제 못하는 애들은 벤 다이그램 무조건 그려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들은 첫 번째. 자, 차집합 성질.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드 모르간. 법칙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통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돼.
대다수 문제는 요 순서대로 풀면 거의 다 답이 나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여기 봐봐. 첫 번째 문제. 차가 있지. 차는 무조건 교요로 바꿔야 돼. 얘가 교집합, 요 여집합. 알겠지? 그게 바로 요게 되겠지. 요렇게. 요게 이제 1단계. 차를 교요로 바꾼 거고, 두 번째. 드 모르간 법칙. 요 바깥에 여가 있잖아. 요걸 요렇게 분배해 주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분배하면 A 여가 되겠지. 중간에 교는 뭘로 바뀌어? 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B의 여의 여는 그대로 B가 되겠지. 알겠지? 자, 요게 2단계 한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는 봐봐. 연산이. 여기는 교고, 여기는 합이지. 연산이 다르지. 근데 집합이 몇 개야? A, A여, B. A와 A여는 다른 집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3개가 나오고 연산이 다르면 다를 때 쓰는 게 뭐야?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분배를 쓸 거야. 자, 요렇게. 요렇게 분배.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 요렇게 될 것이고. 중간에 요게 그대로 여기 오는 거지. 두 번째. 요렇게 분배. A 교집합, B.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바로 할게. A 교, A 여는 A 빼기 A가 되니까 공집합이 된다고 그랬지. 그지? 공집합이 되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면 자, A 교집합 B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그대로 A 교집합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면 A 교집합 B가 된단 말이야. 자, 하나 더. 또 제일 먼저 1단계 차는 뭘로? 교여로. 그래서 교여로 바뀌지. 교여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2단계 더 모르간. 요걸 안으로 집어내야 되지. 그럼 B의 여집합. 중간에 교는 뭘로 바뀌어? 합으로 바뀌고.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여의 여는 그대로 A. 이렇게. 그런데 얘는 봐봐. 집합이 A여, B여, A 3개란 말이야. 서 다 다르지. 근데 연산이 다 어때? 이렇게. 합 같이. 이게 합이고 얘도 뭐야? 합이지. 연산이 같으면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어? 결합도 성립하고 교환도 성립해. 알겠지? 그래서 자, 이대로 계산하지 말고 자, 얘랑 먼저 계산할게. 차례 바꿔도 되지. 이렇게 차례 바꿔가지고 먼저 두 개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 먼저 계산하면 자, A와 A의 여집합을 모두 합치면 뭐야? 나랑 내가 아닌 걸 모두 합쳐라. 그럼 그건 U지. 그지? U랑 여기 있는 B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오기 때문에 U가 제일 큰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U가 나오겠죠.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한번. 자, 이 경우는 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를 가는 것이고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연산이 같기 때문에 그냥 자유자재로 교환과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 더 복잡한 거 하나 해보자. 자, 먼저 차는 교여로. 차는 교여. 맞지? 또 차는 교여.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니까 A가 나오겠지. 대체 먼저 가로부터 하고 요 차는 나중에 바꿔줄게. 먼저 요 가로부터 간단히 할게. 자, 요 가로부터 간단히 하자. 자, 그런데 봤더니 괄호가 2개야. 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교 같이. 그제 여기 가로의 교는 같은데 가운데만 이렇게 달라. 이때 쓰는 게 바로 뭐야? 분배란 말이야. 그래서 공통된 게 뭐 있어? 비교. 여기도 비교가 있지. 비교로 묶어낼 수가 있지. 비교로 밖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뭐가 남아? 여기 있는 A의 여집합 남는 것이고 중간에 합 그대로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A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A와 A의 여집합을 합치면 나랑 내가 아닌 걸 모두 합치면 U라고 그랬지. U랑 B랑 공통된 거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지. 그제? 그러니까 U는 가장 큰 집합이기 때문에 작은 게 그대로 B가 나오겠지. 그대로 얘는 그대로 B가 나오겠네. 그럼 맨 앞에 A, B가 있으니까 그냥 B에서 B를 빼면 공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지? 요거 연습 좀 해야 돼. 자,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뭐냐? 자, 요 그림을 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요 그림. 얘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뺀 다음에 합친 거. 이걸 말 그대로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서로 뺐더니 그림이 대칭된다고 해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그래서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A를 뭐하라?
합쳐라. 요 식을 그냥 우리가 그냥 A 세모 B, A 세모 B는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의 연산 기호야. 요 자리에 뭐 A 이렇게 별 B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A에서 B를 빼고 B에서 L을 뺀 다음에 합치면 돼. 근데 요거 그림을 보고 또 집합을 나타내면 또 이래도 되지. 합친 다음에 교를 빼도 되지. 이렇게. 요 부분을 빼도 되지. 그래서 합친 다음에 교를 빼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서 요 차를 교여로 바꾸면, 교여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지지. 그지? 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얘는 차집합의 성질에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A에서 차는 교 B에요. 그 다음에 합 B 교 A요. 이렇게 써도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 네 개가 다 뜻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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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다 뜻하 같은 뜻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요걸로 풀 거야, 요거. 알겠지? 어떻게 하느냐?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뺀 다음에 합쳐라. 요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합쳐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성질.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 A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거 앞에 거 빼라 합쳐라. 당연히 성립하겠지. 벤 다이그램을 그려봐도 성립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같은 거야. 자, 참고로 결합 법칙도 당연히 어떻다? 성립한다는 사실. 알겠지? 좀 이따가 기회에다 가면 잠시만. 요건 굳이 증명을 안 할게. 문제 풀면서 증명할게.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들 보자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해야 돼. 자, A 대칭 차집합 A 여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합쳐라. 요거지. 맞아.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교연은 뭘로 바뀌어? 자, 차는 교유로 바뀌지. 그래서 차가 교유로 바꾸면 A 교 A가 되고, 그지? 요거 차가 교유로 바뀌면 어떻게 돼? 요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A와 A 교집합은 그대로 A가 될 것이고, A 여와 A 여의 교집합은 그대로 A가 되겠지. 그래서 A와 A 여의 합집합은 이렇게 U가 되겠지. 요게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해도 되지만, 자, 이걸 벤 다이그램으로 해볼게. 자, 이 안이 A이고, 요 바깥쪽이 뭐야? 여기 바깥쪽이. 요게 말 그대로 뭐야? A 여 부분이잖아. 그제? 그럼 봐봐. 그럼 쉽게 해서. 자, A에서 A 열을 빼. A에서 A를 열을 빼. 뺄 게 없잖아. 그제? 그냥 그대로 A가 남는단 말이야. 알겠어? 반대로 A 여에서 A를 빼. A 여에서 A를 빼게. 뺄 게 없지. 그대로 A 여가 남는다고. 그대로 다 남는다고. 그걸 두 개를 합쳐. 그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랑 A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나와? U.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면 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식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지? 아래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볼게. 자, 이거 봐봐. 자, U와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 자, U에서 공집합을 빼. 앞에서 뒤에 거 빼. 그럼 U에서 공집합 빼면 그대로 U지. 자, 공집합에서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공집합에서 U를 빼. 그러면 당연히 뭐야? 공집합이지. 합치면 당연히 U가 나올 것이고. 자, 밑에 있는 거. A에서 공집합을 빼.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A가 나오겠지. 그지? 공집합에서 A를 빼. 그 남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공집합.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A. 자, A 대칭집합 A. A에서 A를 빼면 뭐야? 공집합. 또 반대로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 합치면 공집합. 자, 요거 A에서 U를 빼. 그러면 공집합이지. U에서 A를 빼. 그럼 뭐야? A가 아닌 거니까 A 여집합이 되겠지. 두 개를 합치면 뭐야? A 여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합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
자,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표현했지. 그제? 근데 요게 뭘 의미하는지만 해석하면 돼. 그제?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빼라. 이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지. 그래서 지금, 자, 요 부분을 먼저 하면, 자, 요 대칭 차집합, 요 부분이 된단 말이야. 자, 얘하고, 자, 요 A하고 다시 대칭 차집합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잘 들어. 요걸 내가 P금이라 그럴게. 지금 해석을. 요 아래에 P금 친 부분. 요 P금 친 부분.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P금에서 A를 빼고. 자, P금 중에 A를 빼면 어디야? P금 중에 A를 빼면 남는 게 얘지. B금 중에서 A를 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A 중에 B금을 빼는 거지. A 중에 B금을 빼고 남는 게 어디야? A 중에서 B금만 빼. 그럼 남는 게 요거 남지. 그럼 두 개를 말아 합쳐라. 그럼 뭐야? 그냥 요거지 요거. 그래서 뭐가 돼 이거는? B가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다시 한번. 자, 요 부분을 하면 대칭 차집합이고 그 B금을 자, 요 P금 부분이고 그래서 P금 중에서 뭘 빼? A를 빼. P금 중에 A를 빼니까 자, 요 부분 남고. 됐지? 반대로 A 중에 P금만 빼내면 어디 남아? 요 부분 남지. 그 두 개를 합치면 요거 전체가 된다. 요렇게. 자, 하나의 연산이야. 이것도 배수집합. 자, 요렇게 기호로 쓰는 거야. 자, 자연수 KMN이 있어. 그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 그래. 그때 요게 AK. AK는 뭐냐? 아, K의 배수집합. AM은 M의 배수집합. AN은 N의 배수집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M의 배수의 집합과 N의 배수집합에 겹치는 거는 뭐냐? 요렇게. 그러면 이 겹치는 건 뭐가 되겠어? 바로 교집합이 되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요게 3의 배수의 집합이 있고, 그지? 3의, A3이라는 건 3의 배수. 3, 6, 9, 12. 요런 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A4, 4의 배수 집합. 4, 8, 12. 요렇게 된단 말이야. 두 개의 겹치는 부분. 그럼 A교, A3교, A4. 요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해석을 하면 뭐가 돼? 3의 배수이고, 그리고 4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이고, 그리고 4의 배수는 여기 있는 뭐가 돼? 10이라든지 24. 요게 겹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12, 24 이게 뭐야? 3과 4의 공배수가 되겠지.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 최소 공배수의 배수지. 그래서 3과 4의 공배수 얼마야? 12가 되겠지. 그래서 12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 아래 거 보면 자 n이 m의 배수야. 그러면 자 합은 뭐가 나와? 원수가 많은 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an의 배수가 am의 배수에 말 그대로 포함이 될 때 원수가 뭐 많은 쪽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뭐가 나오겠어? am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2의 배수가 있어. 그냥 수로 하는 게 제일 쉬워. 그냥 2의 배수가 있고 4의 배수가 있어. 그러면 5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당연히 어떻게 돼? 2의 배수에 다 어떻게 돼? 포함이 되겠지. 4의 배수는 4, 8, 10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2의 배수는 2, 4, 6, 8. 2, 4, 6, 8 이 배수 안에 4의 배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4의 배수는 어디에? 2의 배수에 모두 포함이 되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합은 뭐가 나와? 원수가 많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A2가 나오겠지. 그죠? 그럼 반대로 A2, A4에 교집합은 뭐가 나오겠어? 교는 원소가 작은 쪽이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 요거는 원소가 작은 A4가 나오겠지.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교집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교집합이 나오면 M과 N의 뭐 공통된 배수다 보니까 그제 최소 배수를 구하면 되고 포함관계로 나오면 그제 여기에 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야? 합집합은 원소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원소가 많은 쪽을 써주면 되는 원리야.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순수한 A의 원소, A 합비의 원소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A의 원소를 모두 더하고, 자, A 합비에 들어있는 원소의 총 개수. 요 N은 뭐 약자로 했어? N, 넘버, 개수를 뜻해. A 합비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 즉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더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A의 원소를 먼저 더하면 되지. 이렇게. 그제? 이렇게 더한 거고.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다 더하면 되지. 맞아? 그러고 봤더니 요 중간 어때? 두 번 계산된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 한 번은 이렇게 빼놓을이야. 알겠지? 됐어? 근데 만약에 이 겹치는 게 없어.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서로 관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A와 B를 그냥 두 개 더하면 끝나는 거지. 두 개가 서로 관계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자, 이번에 세 개짜리.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어. 똑같아. 자, 요 동그라미 세 개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해보면. 자, A, B, C를 모두 다 각각 더하고. 그럼 위에서 해봤지만, 자, 봐봐. A를 더하고, 이렇게 B를 더하다 보면, 어? 요 겹치는 부분이, 요 부분이 두 번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빼야 되지. 그래서 1을 올리기 때문에 각각 한 번씩 다 어떻게 하고, 빼고. 알겠지? 자, 그런데 제일 가운데 있는 요거 봐봐. 겹치는 부분. 요 세 부분이 겹치는 요 부분 봐봐. 요 부분은 A 더할 때 한 번 더하고, B 더할 때도 더하고, C 더할 때도 더하지. 그제? 그런데 A 교 B를 할 때 빠져나가지. B 교 C를 할 때 빠져나가지. A 교 C를 할 때도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할 때 더해지고, 교집합 뺄 때 또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세 번 더하고 세 번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지.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별도로 한 번 더 더해주는 원리야. 알겠지?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세 개의 합집합은 A를 더하고 B, C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한 번씩 빼고 마지막에 세 개의 교집합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두 개가 기본이고 세 번째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돼. A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그냥 전체 중에 A가 아닌 걸 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얘기는 순수한 뭘 얘기해? A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돼. 알겠지? 또는 합집합에서 뭘 빼면 돼? B를 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한 A를 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게.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개념 설명하자. 여기에서, 자, 봐봐. A 합 B를 구할 때, 자, 두 개 더한 다음에 교를 빼지. 근데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얘가 이쪽으로 방정식처럼 넘어가 봐. 그러면 A 교 B를 구할 때는 어떻게 돼? 두 개 더한 다음에 반대로 뭘 빼? 합을 빼는 원리지. 그제? 뭐라고? A 교 B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더라? A랑 B랑 더하고 반대로 뭘 빼라? A 합 B를 빼라는 사실. 그러니까 합을 구할 때 두 개 더하고 교를 빼고 교를 구할 때 두 개 더하고 합을 빼라. 이렇게 말아놓도록 해. 자, 예를 들어 하나 풀어볼게. 자, 이건 가장 쉬운 거네. 세 개 합 구하라 그랬지. 그럼 어떡하래? 각각을 다 더하라 그랬지. 각각 세 개를 다 더해. 10이랑 16이랑 자 17을 더하고 반대로 교를 빼라 그랬지 한 번씩. 그래 8을 빼고 그 다음에 교 12를 빼고 반대로 뭐 7을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교는 한 번 더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아래 거.
자, 순수한 A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A에서 뭐 빼면 된다 그랬어? 순수한 A, 원소 개수는. 그냥 A에서 교집합 빼면 되지. 얘는 20 빼기 이렇게 8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순수한 B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순수한 B, B에서. 그지? 똑같이 뭘 빼면 돼. 교를 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게 쉽지? 자, 이제 원소의 개수 응용된 문제 되게 중요한데 여기 시험에 잘 나와.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원리야. 자, 여기 A집합이 있고 여기 B집합이 있어. 자, 봐봐. 이 교집합이 자, 요게 만약에 5개가 있고 요게 원소가 10개가 있어. 이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 5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5.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A의 원소가 만약에 여기 밖에 쓸게요. 5가 있고 여기에 B의 원소가 10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교집합의 원소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요게 5 작은 쪽이 이 큰 쪽 10에 포함이 되면 되는 원리야. 그럼 요 5가 여기 다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요 순수 안에 0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다음 요게 순수한 B는 어떻게 돼? 여기 5가 있으면 그럼 A 집합에는 5가 있고 B 집합에는 총 10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자, 요 말이 뭐냐? 최대가 될 때는 그제? 요게 B가 어디에? A에 완전히 포함된다. 그냥 작은 쪽이 큰 쪽에 포함된다는 원리야. 이 공식 아니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 자, 아까 공식 봐봐. 자, 교의 공식이 아까 얘였잖아. 그제? 그러면 얘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얘는 고정이지. 그럼 얘가 반대로 뭐가 돼? 최대가 돼야 되지. 맞아. 어차피 A와 B는 개수가 정해졌잖아. 그제? 그러면 교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많이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빼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제? 맞아. 그러면 이 합이 최대가 되라는 얘기는 요 바깥 부분에 원소가 없어야 되지. 그지? 결론적으로 뭐가 돼? 이 바깥 부분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U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 바로 합이 돼야 되는 거지. 바로 U가 뭐가 돼야 돼? 바로 A 합 B가 되는 원리야.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알겠어? 자, 그럼 참고로 또 이 경우가 중요하고 서로 관계일 때 A B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언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제? 합이 뭐가 돼? 아, 잠깐만. 이게 최소일 때 다시 한번. 이게 최소일 때는 어떻게 돼? 일단 많이 뭐 해야 돼? 빼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U가 바로 뭐가 돼? A 합 B가 돼야 되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20명이 있어. 여기 만약에 10명이 있고 여기에 말 그대로 15명이 있어. 자, 요거 아까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정리를 하자면 최대가 될 때는 요 10이 여기 다 포함되니까 그냥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 5가 있으면 되는 원리지. 그래서 최대는 10이 되는 거야.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자,
그럼 여기 적용하면 자 여기가 10이고 얘는 15 이렇게 고정이 되지. 근데 합을 그제 최대가 돼야 돼. 합이 바로 언제야? 요 20이면 다 되지. 요 동그라미 안에 다 20명이 있다는 얘기지. 즉 바깥 부분은 뭐야? 요 바깥 부분은 한 명도 없다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빼기 얼마가 되는 거야? 그때 20을 다 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가 돼? 여기는 5가 되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도록 해. 자, 그러면 하나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에 30명이 있는데, 자, A에 얼마 있어? 자, 22가 있고, 자, B에 얼마 있어? 17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 작은 쪽이 큰 쪽에 포함되면 되지. 요 작은 게 큰 쪽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최대는 얼마가 돼? 그대로 17이 되겠지. 그지? 최대는 뭐 얼마? 17이 되는 원리야. 자, 최소는 뭐라 그랬어? 자, 위에다 대입할게.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자, A와 B는 고정이네. 여기 22고 여기 얼마야? 그대로 17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합이 바로 뭐에 해당해? U에 해당한다 그랬지. U. 그러니까 그대로 뭐 요 30을 그대로 다 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얼마야? 9가 되겠지. 됐어.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런 최대 최소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무조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최대가 될 때는 작은 쪽이 큰 쪽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면 된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최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요 합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바로 U에 해당한다. 라고 풀면 끝나는 거야. 자,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